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아시죠? 이 사건이 가져온 정치적 파장을 아시죠? 근데 마이클 E라는 CIA 출신의 한 박사님이, 마이클 E 박사님입니다. CIA 출신이에요. 이 사건은 공작이다 라고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의도적으로 효순이 미선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 뭘 이용해서? 바로 장갑차를 이용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통사고거든요. 그대로 보면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뭐 차에 깔려 죽거나 장갑차에 깔려 죽거나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에 깔려 죽는 거는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장갑차는 속도라든가 그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슨 뭐 120km, 150km 달리는 것도 아니고 장갑차가 빨라봤자 뭐 수십 킬로인데 거기다가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그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첫 번째 장갑차가 아니라 두 번째 장갑차였다는 거예요. 아니, 치면 첫 번째 장갑차한테 치지 왜 두 번째 장갑차한테 칩니까? 그래서 어떤 의혹이 있는 거냐면 북한으로부터 넘어온 공작원이라든가 하여튼 누군가가 뭔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이 두 사람을 갖다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건데, 마이클 E 박사가 바로 북한에서 효순이 미선이를 영웅화시키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남한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나의 공작은 아니었는가, 그 공작설을 지금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2002년 6월입니다. 2002년이 언제입니까? 바로 월드컵이 열리던 해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비극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월드컵이 열리는 그 해,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 바로 그때 참 묘하죠. 시기도 묘합니다. 신효순, 신미선 두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반미 촛불 시위가 이어진 겁니다. 그때가 이제 장갑차, 미군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반미 시위를 대규모로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과 다양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 채널에서는 말이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E 박사의 발언이 확산되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마이클 E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는 첫 번째 장갑차가 아닌 두 번째 장갑차에 의해 발생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장갑차 쪽으로 밀어넣은 공작이었다 라고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마이클 E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미 여론을 증폭시켜 노무현 당시 후보의 대선 승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이클 E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폭로의 파문은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은 장갑차는 계음을 내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마이클 E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E가 CIA 동아시아 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정보 요원이었다는 프로필도 함께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건 이후 북한은 말이죠, 두 여중생을 반미 투쟁의 희생자로 선전했고 반미 투쟁의 희생자, 그리고 사고 일주기였던 2003년
평양 모란봉 제1중학교에서 효순 미선이를 명예학생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얘기는 탈북자를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아니 지네가 왜 효순이 미선이를 갖다가 명예학생으로 등록시키고 졸업장을 줍니까? 저도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북한이 정치 선전 목적으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다루었다는 얘기인데,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를 과연 이렇게 정치 선전 목적으로 다루었을까요? 처음부터 북한에 의해서 이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되고 공작된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마이클 이 박사는 바로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0년에는 말이죠. 그리고 여중생 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였던 한상렬이라는 자가 무단 방북해서 그 학교를 방문했고, 효순이와 미선이를 갖다가 명예학생으로 만든 그 학생을 방문했고, 교실에 걸린 두 학생의 사진을 보고 오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북한 전역에 공개되고 우리 이쪽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역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는 말이죠, 이 한상렬이라는 자는 그 이후에 2005년 메가더 동상 철거 운동을 하고, 그 다음 2006년 또 방북을 해가지고서 공작원으로부터 반미 반기지 운동 관련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미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갖다가 반대하라, 뭐 이런 것들의 지령을 받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북한에 가서 효순이 미선이가 명예학생으로 등록된 거기 가서 뭐 질질 짜고 울고 통곡하고 뭐 그랬는데, 이놈이 한 행동을 보면 완전히 간첩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이 간첩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되는 걸 보면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마이클 이 박사는 CITM 이후 한국 현대사와 냉전기의 정보전을 다뤘다는 이유로 일부 매체와 강연에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CIA에서 나오고 나서 한국 현대사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강연을 하고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CIA와 대한민국이라는 단행본 책도 냈습니다. CIA와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이 마이클 이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부터 정보전의 최전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는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전략적 작전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이 박사의 증언은 단순한 해구가 아닌 첩보 현장을 경험한 실무자의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는 특히 공산주의 세력의 비군사적 침투 전략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규정하고 언론, 교육, 종교, 문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든 이념적 공작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아닙니까? 지금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바로 저들이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해서 저렇게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공작, 중국 공작 이런 거 말입니다. 이 마이클 이 박사는 현재 92세인데 그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다큐멘터리 출연, 세미나 주제 발표, 교회 간증 등으로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하면서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와 한반도 이념전의 본질을 분석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분의 어떤 그 경력과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볼 때 어쨌든 효순 미선이 사건을 갖다가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고 뭔가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작일 가능성, 그리고 또 그거를 이 북한과 그리고 한국의 이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말이죠, 저런 자들은 저런 어떤 공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공작을 폈죠. 그리고 이태원도 분명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공작을 폈죠. 저들은 끝까지 저런 공작을 통해서 그야말로 집권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집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대한 마이클 이 박사의 충격적 폭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